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에서 전립선암 파트를 맡고 있는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립선암 한우 건강증진협회 여러 가족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데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여러 가족분들 찾아뵙고 대면 강의를 통해서 한번 뵌 적이 있고 지금도 그때 뵌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과 저희 외래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뵙게 된 이유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전이성 거세 저항성, 좀 말이 어렵습니다.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의 모든 것, 거창한 제목인데 그것보다는 전립선암 파트 단계 중에서 가장 힘들다고 알려져 있는,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전이를 동반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약 치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몇 가지 이제 조금 소위 말해서 약어들이 있고 용어들이 있는데, 오늘 강의 제목 주제인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의존성 전립선암, 그리고 전이가 있니 없니, 전이성, 그리고 안드로겐 수용체 표정약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이티가라든지 엑스탄디라는 그런 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ABI라고 우리가 이제 약으로 얘기하는 자이티가정이 있고, 엔자, 엑스탄디 캡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암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항암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세포독성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우리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주된 약제로는 도스탁셀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바치탁셀, 카바라고 얘기하는 카바치탁셀, 상품명으로는 제보타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의 중에 몇 번 언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전립선암의 임상 단계와 환자 분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개 모든 암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환자가 진단되는 당시에 어떤 단계에서 이제 진단이 되었냐가 중요한데, 초기 혹은 국소 단계에서 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재발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치료를 통해서 생존 기간의 연장,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전이가 있는 전이 단계라든지 혹은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단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연간 사망률이 한 56%, 그리고 연간 진행률이 74%로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생존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전립선암의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 가장 좌측에 있는 국소 전립선암은 되게 이제 초기에 진단이 되어서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BCR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생화학적 재발이라고 합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 혹은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재발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이때는 또 한 번 더 추가적인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혹은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한 번 더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여전히 희망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단계가 지나가지고 전이를 동반한다든지 주변에 장기로 이제 진행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립선암에서는 호르몬 차단요법이라고 하는 ADT, 호르몬 차단요법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호르몬 치료에 반응을 잘 보이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단계에서는 호르몬 차단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다가, 아래쪽에 보이는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단계, 즉 호르몬 차단요법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고 이 치료에 저항을 보이고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위는 이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단계로서 기존의 호르몬 차단요법,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에도 저항을 보이면서 계속 진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현재 항암치료, 여러 가지 항암치료가 이제 개발되어 있는데, 표준치료로는 자이티가라는 약물치료, 엑스탄디, 그리고 도스탁셀이라는 항암 화학요법 이후에
제보타라는 항암 화학요법들이 표준 치료로 적용되고 있고, 그 외에도 면역 치료, 그리고 조피고라고 알려져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가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다른 암과 달리 굉장히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에 의존적이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데, 그래서 이전에 굉장히 이제 진행된 상태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1차 치료가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과적으로 차단하는 요법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외과적 거세, 양적 고환을,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있는 양적 고환을 수술적으로 절제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외과적 거세라고 그러고, 이후에 이 외과적 거세를 대신할 수 있는 내과적 화학적 거세라고 얘기하는 어떤 주사요법이라든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양쪽 고환을 외과적으로 절제하는 정도의 같은 효과로서 내과적 화학적 거세요법으로서 이제 전립선암 치료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이가 있는 4기 전립선암 환자에서는 이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이 가장 기본적으로 1차 요법으로 이제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으로서 암이 완전히 사멸되고 영구히 지속된다면 그냥 전립선암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암세포라는 것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변이를 일으키고 어떻게 다시 생존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전을 만들게 되는데, 크게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두 가지 기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내과적 거세 혹은 외과적 거세를 하는 경우에도 우리 몸에서는 아주 낮은 농도의 남성 호르몬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부신이라든지 아니면 말초에서 아주 미미하게 있는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낮은,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거의 거세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 전립선암 세포가 아주 낮은 남성 호르몬을 먹고 다시 생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위에 보이는 적응요법이라고 해서 어댑테이션, 아주 낮은 거세치 이하의 남성 호르몬 수치에도 전립선암 세포가 사멸되지 않고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전립선암 세포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기전을 개발해서 살아남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를 한다고 해도 오른쪽과 같이 증식을 통해서 전립선암 세포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전인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이 진행하는 증식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전립선암 세포가 발생 당시부터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남성 호르몬에 특별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암세포들이 같이 혼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적용했을 때 남성 호르몬에 굉장히 예민한 암세포들은 그냥 소멸이 되고 결국에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남성 호르몬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그런 암세포들이 우선적으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셀렉션 모델이라고 해서 선별적으로 이제 암세포가 처음부터 이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에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암세포들이 존재해가지고 이제 우세하게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진행된다는 그런 기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이전에 이제는 우리가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암이라고 이제 보통 설명을 했는데, 이제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암보다는 좀 더 과학적인 용어가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이라는 용어로 이제 새롭게 변경되어서 이제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으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거세 조작에도 저항을 보이고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에 보시면 거세 수준의 남성 호르몬 치료, 그러니까 내과적 거세라든지 내과적 화학적 거세라든지 외과적 거세를 하면 남성 호르몬이 대개 5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한 50 정도 미만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게 우리 남성에서
거세 수치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전립선암이 소멸이라든지 억제되지 않고 암 표지자인 전립선암 피세포 피수치라고 얘기하는 PSA라는 수치가 진행한다든지, 혹은 영상학적으로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본스캔, 뼈스캔이라고 얘기하는 뼈 전이 병소가 진행한다든지, 새로운 병소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외의 장기인 간이라든지 폐, 그리고 주변의 임파선에 새로운 병변이 생겨서 진행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거세 수치 이하로 적절하게 억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립선암 수치 PSA가 진행한다든지, 혹은 영상학적으로 병이 진행하는 경우를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진단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슬라이드를 보고 계시는데, 이 슬라이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의 정의 중에 PSA라는 전립선암 표지자가 진행하는 경우, 혹은 영상학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혹은 임상적으로 환자가 통증이 심화된다든지 어떠한 불편함이 진행되는 경우를 임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PSA 전립선암 피검사 수치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44.9개월, 한 45개월 정도의 첫 번째 치료에 대한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영상학적으로 진행된 경우에 1차 치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한 38개월 정도의 반응 기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환자가 증상의 악화를 호소하는 경우에 뒤늦게 1차 치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한 35개월 정도의 1차 치료의 반응 기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혈액검사의 진행만으로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을 조기에 진단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조기에 1차 치료를 적용하는 경우에 환자는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그림과 같이 좀 더 오랫동안 1차 치료제에 잘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